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 관련 자료 팩트체크 제3편 B737800 트랜스폰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이유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이 레이더 24와 같은 자료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트랜스폰더는 두 개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장비를 만든 이유는 항상 어떤 한 개의 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 다른 장비로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 자체 트랜스폰더 내에서도 그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중으로 이렇게 그 백업 시선을 만들어서 항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트랜스폰더 컨트롤 판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종실에 있고, 그 장비는 또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은 그 조종실과 거리가 있지만 그 객실 아래 칸에 있는 그 전기 장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장비실에 그 ATC 1번, ATC 2번이라는 그 별도의 분리된 그런 장비가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조종사가 지금 컨트롤 판넬에다가 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번에 있는 그 오른쪽 밑에 그림 보면 ATC 장비 1번 장비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1번 장비가 작동이 되다가 만약에 조종사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1번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2번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때는 2번 장비가 작동이 되고 1번 장비는 연결이 차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때는 항상 뭐냐면은 이것들은 이제 조종사들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간에 두 개의 장비는 항상 작동하고 있고, 그 작동 방식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그 대신 뭐냐, 각각 그 전기만 다른 곳에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쪽 그 전기 계통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쪽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 언제든지 작동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설계 개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 자료, 그것이 뭐냐면 이건 이 책인데 B737800 시리즈 Flight Crew Operations Manual.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은 앞자만 따서 FCOM, 즉 FCOM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상세하게 설명되고, 이것은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한 것이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시켜 보면은 이제 조종실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컨트롤 판넬 위치를 보면은 이 밑에 이제 이거 그 조종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그 스탠드 가운데 이제 ATC 트랜스폰더 컨트롤 판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판넬이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아까도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트랜스폰더하고 ADS 브라보 기능을 이제 같이 수행하는 그런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운데 2216이라는 것은 조종사가 임무대로 관제사가 선택해준 그런 숫자를 임무대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상적으로 2216편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트랜스폰더가 있고, 항공기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TCAS, 그 다음에 ADS 브라보는 즉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Broadcast는 아웃 기능이 있고 인 기능인데, 대체로 지금 그 국내 비행기들 737 쪽 이런 비행기들은 그 인 기능은 없습니다. 인 기능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웃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랜스폰더 스위치를 스탠바이에다 놓으면은 ADS 브라보가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개념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행할 때 이제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비행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TARA 모드에다가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고장이 났을 때, 즉 항공기 기동이 자유스럽지 못할 때는 TA-ON이라는 칸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스탠바이 모드라고 있는데, 스탠바이 모드를 조종사가 의무적으로 비행 중에 선택하는 것은 금지된 조작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하지 않는 그런 조작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 트랜스폰더는 여기서 왼쪽 녹색 부분에서는 이쪽 TARA 부분부터
attitude 보고 스위치 오프까지 이것으로 우리가 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조종사가 항공기를 이제 그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TA only 모드로 절차에 의해서 놓게 되는데 이때 놓고 만약에 항공기 엔진이 고장 났다. 그러면 두 개 비행기에서 한쪽 엔진이 고장 나면 그건 비상이기 때문에 여유가 이제 여기다는 이제 7700라고 이거 숫자를 아까 2216에서 7700으로 바꾸면은 이제 비상 모드가 이제 송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제소에서는 막 벨이 울리고 그 비행기에서는 빨간불이 켜지고 그 빨간 숫자로 표시되면서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메이데이를 선포하는 것이나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스탠바이 모드로 이렇게 돌려서 놓을 것 같으면은 이때는 이제 트랜스폰더나 TKS 기능이 모두 꺼지고 특히 ADS 브라보도 송출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플라이 레이더 24 출력이 중단됐는데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그 플라이 레이더 24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표시를 차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을 트랜스폰더를 스탠바이 모드로 놓을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4분 만에 이렇게 착륙을 했다면 그것을 그렇게 놓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원 상실이나 장비 고장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원 상실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 고장이 났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번 사고에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그 여유가 없었겠지만 만약에 장비가 고장이 난다고 지상에서 관제사들이 그 송출이 되고 있지 않다고 조언을 해주면은 장비 고장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2번으로 바꿔서 2번 장비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전기 시스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예비 시스템으로 아니면은 그 백업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폰더 1번 ATC 1번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1번은 보통 이제 왼쪽 엔진에 있는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AC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이거 특히 1번 트랜스폰더 같은 경우는 DC 스탠바이 버스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DC 스탠바이 전기는 뭐냐면은 예비 전기는 이쪽에 그 메인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직접 그 전원을 받는 그 전기를 받아서 트랜스폰더가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2번으로 선택을 한다면 2번으로 선택한다면은 오른쪽 엔진 2번 엔진에 장착된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아서 2번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제 그 2번 엔진까지 고장이 나서 2번 전기 개통도 아웃되면은 이제 DC 스탠바이 버스를 통해서 즉 DC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를 받아서 트랜스폰더가 작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중단되는 것은 두 개가 다 이런 식으로 차단되는 것은 되게 드문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제3편 B737-800 시리즈 트랜스폰더 그 내용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4편에서는 B737-800 그 자료를 통해서 비행기가 조류와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각종 현상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4편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